시작해봅시다. 자, 해보자. 어렵죠? 어렵지? 그래도 노력의 대가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한 부분은 이유 없이 사라지진 않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배움에 대해서는 절대로 부끄러워해도 안 돼. 우리가 시험 본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순간 그거는 자신을 되게 해치는 거거든. 사람의 가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가 있느냐, 너는 가치가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보통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이 지내온 자신의 환경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건 아닌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돈이 많으니까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사실 그거는 그냥 네가 물려받은 거지 그 사람의 가치는 아니야. 사람의 가치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인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이 갈림길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거든. 그러면 점점 그 사람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은 이러한 여러분들이 계속 지내오는 그러한 인생들에 분명히 갈림길들이 계속 있을 거라고. 살면서 그 갈림길들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점점 그 가치가 상승하거나 아니면 하락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자, 용주랑 너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니?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너의 가치는 점점 올라가고 있어? 그래. 상원아, 너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너의 가치는 점점 올라가고 있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 떨어지고 있진 않는 거지, 그치?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분명히 수학 성적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공부를 많이 하면 올라가요. 근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수학 성적이 올라가는 거가 수학적 어떤 성적이 향상되는 거는 그냥 공부하면 올라가. 그런데 여러분들의 수학적 능력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상승하고 있느냐, 수학의 어떤 수능? 그래, 수학 능력이니까 수능이겠죠? 어쨌든 수학의 능력의 가치가, 여러분의 수학 능력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느냐, 이 두 개의 상관관계를 본다면 성적이 향상한다고 해서 가치가 상승한다고 보진 않거든요. 분명히 갈림길에 있을 때 나는 그거에 대한 선택을 제대로 안 한다 하더라도,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공부를 하면 성적은 올라간다고 봐요. 하지만 가치는 떨어질 수 있어. 반면에 여러분들의 수학 능력 가치가 상승한다면 반드시 수학 성적은 향상된다고는 봐요. 즉 나는 얘가 돼야지 얘가 되는 거지 이놈을 통해서 얘를 만든다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 우리가 분명히 시험은 어려워. 근데 어려운 시험에 대해서, 틀린 문제에 대해서, 또는 문제를 풀 때의 마음가짐, 나는 이 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를 포기하고 싶느냐, 아니면 나 이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연구해서 내 거로 만들겠느냐 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의 갈림길이라고. 그럼 그 갈림길에서 무슨 선택을 하겠냐라는 거야. 나는 이 문제를 정복을 할 거냐, 아니면 이 문제에서 나는 능력이 안 되니까 포기할 거냐. 이렇게 봤을 때 우린 포기하는 순간 여러분의 가치는 하락하는 거라고. 그러면 수학 성적은 올라갈 수 없는 거야. 물론 내 능력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잠시 접어두는 건 좋아. 근데 그럼 접어둔다는 얘기지 포기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대다수를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극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계속 가치를 향상시키도록 좀 노력을 해주세요. 틀린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처절함을 갖고 있으라고 했어. 내가 이걸 왜 틀렸을까? 다음에는 무조건 맞춰야겠다.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그리고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순간 여러분의 가치는 향상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학 성적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 뭔 말인지 알죠? 어차피 수업을 그냥 들어도 수학 성적은 향상돼요.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시야에 따라서 여러분 가치는 하락할 수도 있는 거야. 성적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야?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이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두시고 좀 더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노력하시고요. 절대로 배움에 있어서는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고 했어. 모르는 것들은 파고들고 철저하게 질문하세요. 그 질문은 공개적인 질문도 괜찮고 1대1 질문도 괜찮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이 좀 많이 틀린 문제, 즉 이 중에서 75% 이상이 틀린 문제를 네, 적어놨어요. 적어놨고, 자, 이거 이외에 또 질문할 문제 있으면 이따가 이거 다 풀이하고 나서 추가로 일단은 공개 질문 있으면 받고 아니면 개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12번부터 가겠습니다. 12번. 12번. 자, 선생님이 오늘, 어제구나, 어제 화장실에서 똥을 싸는데, 이틀 만에 똥을 쌌거든요. 근데 집에 휴지가 바뀌었어. 우리 집에 원래 두루마리 휴지였는데, 우리 와이프가 휴지를, 이걸 얻어온 거야. 여기 공용화실 쓰는 큰 휴지 있잖아. 이만한 거. 그걸 어디서 3개 가져온 거야. 그래서 그걸 썼다. 근데 변기가 막혔어. 막혀가지고 물이 이렇게 차오른 거야. 이거 어떡하지? 내가 고민을 했어, 중간에. 고민을 했어. 그러면 이제, 아까 갈림길에 딱 이거지, 갈림길에.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얘를, 물은 차오르는데, 뚫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일단 한번 눌러볼 것이냐, 더. 그 갈림길에서, 나는 일단 그냥 한번 더 눌러보겠다. 혹시나 하고서 눌러봤어. 넘쳤어요. 넘쳐가지고, 화장실이 완전히, 어디 그걸 다 치웠어. 다 치웠는데, 아까 문자가 왔어. 내가 카톡이 왔어. 우리 와이프한테. 우리 아들이 똥을 쌌는데, 변기가 막혔다는 거야. 내가 일단 놔두라고 했어. 더 누르면은 어제 그 상황이 벌어지니까 놔두라고 했어. 참. 갈림길. 참. 좋은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 선택을 했을까? 참. 나의 가치를 떨어뜨렸어. 자, 보자. 12번. 자, fx랑 gx라는 두 식을 봤더니 이 형태가 비슷해. 이 fx라고 하는 놈을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놨고 이 gx를 fx의 제곱 플러스 a 곱하기 fx 플러스 b라고 놨어. 자, 이렇게 놨는데 이 gx라는 놈을 우린 치환해보고 싶지 않냐는 거죠. 우리 보통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인수분해를 하든 또는 방정식을 풀든 이런 문제는 이 fx를 t라고 치환을 하잖아. 그럼 얘는 결국에 t제곱 플러스 at 더하기 b랑 같은 거야. 무슨 말이냐? fx를 t로 고치면 얘가 되는 건데, 그런데 만약에 t가 x랑 같은 놈이면 그 둘은 같은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fx가 x가 되는 그 상황이면 둘은 서로 같은 놈이라고. 맞아요? 그럼 fx가 x란 얘기는 fx가 x란 얘기는 f 똥은 똥이란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f3은 3이 되면 두 놈은 같은 놈이라고. f0이 0이 되면 두 놈은 서로 같은 놈이라고. 맞아요? 자, 기억.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거죠. f0이 0이면 즉 fx가 x가 되는 상황이니까 g0도 0인 건 맞아. 물론 그거를 실제 0을 대입해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이 식 자체로 본다면 조금 더 고난도로 해석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 기억은 참인 거 알 수 있는데 그럼 니은은 잘못된 거죠. F알파가 알파라고 했으니까 그럼 G알파도 뭐가 돼야 돼? 알파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니은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디귿 gx 빼기 x가 fx 빼기 x로 나누어 떨어지냐? 그럼 얘를 이제는 물론 지금 얘기한 이거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실제 나눗셈에 대한 얘기로 한번 가보자고요. 그럼 gx-x라는 놈이 fx-x로 나누어 떨어지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눗셈의 관점에서는 이 놈이 얘 곱하기
qx 플러스 rx로 표현될 때 결국 얘가 0이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근데 나머지 구할 때 어떻게 구하죠? 나머지 구할 때 이놈이 뭐가 되는? 0이 되는 값 또는 상황을 대입하잖아. 그럼 얘가 0이란 얘기는 결국 fx가 x란 얘기란 말이에요. 아, 뭐라고요? fx가 x가 되는 순간 gx랑 fx는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gx도 x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gx가 x니까 0인 게 맞다고. 그렇지? 그러면 사실 이 기억, 니은, 디귿은 전부 다 같은 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야. 즉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치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fx를 t로 치환한 그 상황에서 t가 결국 x랑 같은 상황이면, 즉 fx가 x랑 같은 상황이면 둘은 같은 식이었다. 여기에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출발했던 문제죠. 자, 13번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 13번 문제를 많이 연습을 했었어. 수업 시간에. 많이 연습을 했었고, 그리고 얘가 당분간 테스트에 계속 나올 텐데 계속 틀릴 때마다 계속 연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아직까지 여기를 많이 틀리시는데 연습을 부단히 하셔서 완벽히 자기 거로 만드셔야 됩니다. 매번 할 때마다 외우세요. 요 13번 풀이에 대해서는. 자,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꼴 0에 두 근이 알파랑 베타가 되는 상황에서 fx가 이차함계수는 1이면서 f 알파가 마이너스 베타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알파고 f 베타가 마이너스 알파 제곱분의 1 마이너스 베타가 된다면 fx 이꼴 0의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이거 풀 때 우리 단계를 나눠서 풀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1단계에서는 뭘 하라고 했냐면 이놈을 가지고 결국 식을 4개를 써라였어요. 그 4개는 근과 개수와의 관계 2개랑 근의 정의 2개. 그럼 4개씩은 첫 번째는 두 근의 합 1이다. 두 근의 곱 마이너스 1이다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근의 정의. 알파가 근이니까 알파를 집어넣은 값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는 0인 거고, 마찬가지로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은 0인 거다. 항상 1단계는 4개의 식을 다 쓰고 시작하는 거라고.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뭐 하라고 했냐면, 그럼 주어진 이놈을 뭘로 고쳐라? 알파는 알파, 베타는 베타에 대한 꼴로 고쳐라 였으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고칠 거야? f 알파는 이라고 되어 있는 그놈을, 그럼 얘를 알파로 고쳐야 돼. 근데 알파로 고치는 것은 이 넷 중에서 무엇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거야? 일단은 몇 번째 거? 일단은 두 번째 거. 그럼 일단은 두 번째 거에 의해서, 왜? 항상 주어진 식은 다음 식이 되게끔 고쳐야 되거든요. 그 말은 분모에 미지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럼 걔를 바꿀 수 있는 건 이놈이잖아. 뭐다? 베타분의 1은 마이너스 알파인 거죠. 베타분의 1이. 맞아요? 그럼 베타분의 1이 마이너스 알파니까, 그러면은 이놈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즉 알파 제곱이라서 이런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인 거죠.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그런데 이거 조금 더 바꿀 수 있어. 어떻게? 다시 이 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럼 이 마이너스 알파 제곱 대신에 다시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을 쓸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다. 자, 여기까지 가는 게 좋다고요. 맞죠? f 알파가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알파인 거야. 그러면 f 베타도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1이겠죠. 즉 fx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두 놈이 알파랑 베타란 얘기고, 그러니까 이거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란 얘기죠. 다시 말하면 얘를 좌변으로 넘긴 fx 플러스 2x 플러스 1 이꼴 0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인데, 이거의 두 근도 알파랑 베타니까 이놈과 이놈은 무슨 관계라고요? 실수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k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인 거죠. 자, k 얼마입니까? 문제에 주어지기를 fx가 최고차항 개수가 1이다. k가 1. 그러니까 fx는 다시 얘를 넘겨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두 근의 합은 3이다.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오죠. 됐나? 자, 문제 풀 때 항상 요 방법이랑 똑같이 풀라고 했어요. 얘는 그냥 외우는 거야. 외우는데 항상 습관적으로 이 4개를 꼭 써야 돼요. 4개를 꼭 쓰고 주어진 놈을 4식 중에서 적당한 걸 이용해서 결국에 각각 같은 문자에 대한 다항식으로 바꿔서 그 다음에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거였어. 얘는 외워서 다음에는 맞출 수 있도록 당분간 계속 틀릴 수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틀릴 수 있어. 언젠간 맞추겠지.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갈게요. 15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얘기할 때, 그 다음에 근의 정의를 얘기할 때 2차 방정식에 대해서는 근계수를 쉽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3차 방정식까지는 암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x가 2차식이야. ax제곱 bx 더하기 c 이꼴 0이야. 그러면 2차식이니까 근이 2개일 거 아니야? 근이 2개니까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말할 수가 있는데,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죠. 그럼 3차식 ax 세제곱 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러면 근을 3개가 될 거고 근 3개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다. 이제 2개씩 해주면 얼마야? a분의 c. 근 3개를 해주면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는데, 규칙이라고 하는 게 근이 하나, 근이 2개, 근이 3개짜리가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면서 a분의 b, c, d 꼴인 거라고. 그러면 이게 n차 방정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어디 보고 있어? n차 방정식이 있다고 했을 때, n차 방정식, 예를 들어서 100차식이다. 100차식. 그러면 x의 100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뭐 x의 아니다. 그냥 그렇게 하잖아요. ax 100제곱 더하기 bx의 99제곱 더하기 땡땡땡땡 해서 마지막 k 이꼴 빵 이라는 식이 있다고 생각하자고요. 그럼 이거의 근은 몇 개겠어요? 근은 100개겠죠. 그런데 부호가 계속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한다고 했잖아. 그럼 근이 100개란 말이야. 그럼 근이 100개면 이 3차식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전체 근 3개니까 3개의 식이 있었다고요. 3개의 식이. 그럼 얘는 근이 100개니까, 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싶은 것은 사실 이놈과 이놈이거든요. 그러면 이 100개의 근을 각각 알파 1부터 알파 100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 100개의 근의 총합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a분의 b인 거라고요. 그렇죠? 항상 시작은 마이너스 a분의 b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럼 100개 근의 총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야. 그럼 이 100개 근을 전부 다 곱한다면 얼마가 될 거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데 전체가 그게 100개가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부터 시작해서 100번째 놈은 그럼 마이너스겠니? 플러스겠니?
플러스겠죠. 그쵸? 막불이고 100번째 놈은 플러스겠죠. 그럼 얘는 마지막에는 A분의 K가 되는 거죠. 만약 이게 그럼 차수가 홀수면 마이너스가 될 거고 차수가 짝수면 플러스가 될 거야. 맞아? 2차식이면 마지막에 플러스 3차식이면 마지막에 마이너스라고. 그것은 막불 반복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꼭 2차랑 3차가 아니라 n차 방정식이다 하더라도 이러한 근계수를 쓸 수는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제 이것을 통해서 그럼 15번을 생각한다면 그럼 15번에는 자 근이 몇 개가 있다고요? 100개가 있다고요. 100차 방정식이니까. 그런데 근이 있다는 얘기는 이거의 근이 알파란 얘기는 알파를 대입한 A알파 제곱 더하기 B알파 더하기 C는 0이란 얘기잖아요. 이거의 근이 알파란 얘기는 그러니까 알파를 대입한 A알파 세제곱 더하기 B알파 제곱 더하기 C알파 더하기 D는 빵이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X의 100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꼴 0의 근이 알파 1부터 알파 100까지가 있다면 그럼 결국에 알파 1을 대입한 값은 0이란 얘기고 그러면 알파 1을 100제곱 마이너스 알파 1 더하기 1은 빵이란 얘기니까 알파 1의 100제곱은 결국 알파 1 마이너스 1인 거잖아요. 땡땡땡 알파 100의 그럼 100제곱은 알파 100 마이너스 1인 거잖아. 그럼 얘를 싹 다 더하는 얘기는 알파 1부터 알파 100까지 합에다가 마이너스 200개니까 마이너스 100인데 모든 근의 총합 얼마입니까? 근의 총합은 0이죠? 왜? x 99제곱의 개수가 없으니까. 그쵸? 없잖아요. b가 지금 빵인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모든 근의 총합은 0이지. 그러니까 얘가 빵이라고요. 마이너스 100이 정답입니다. 근과 개수와의 관계랑 근의 정의를 이용한 문제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이름이 아니라 x의 100제곱 이꼴 1이다 라는 식이 있다면 그럼 얘도 근의 총합은 얼마가 돼야 돼? 똑같이 0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근의 총합 중에서 이거 실제 허근은 99개가 있거든요. 허근은 실근은 딱 하나예요. 그럼 허근의 총합 얼마일까요? 얼마일까? 자, 실근 얼마니? 1이잖아요. 마이너스 아하, 그렇구나. 그럼 허근이 98개인가 보다. 허근이 98개야. 그러면 이 허근의 총합은 얼마야? 똑같이 0이겠네? 그치? 실근 1과 마이너스 2개니까 이상 문제 됐네. 아무튼 쌍둥이 문제 얘랑 비슷한 상황 문제가 하나 있어서 내가 냈어요 그냥. 자, 요 이해됐죠? 이해됐지? 자, 근계수 이용해서 풀어본 겁니다. 16번으로 넘어갈게요. 16번. 보실게요. 자, 16번에 우리 수업 때 했던 거랑 완전 똑같은 문제였나? 좀 비슷한 문제 같은데? 자, 가보자.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6번에 결국 기억과 니은과 디귿을 봤더니 이 16번의 기억, 니은, 디귿은 전부 다 무엇과 관련된 문제였어? 근의 개수랑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렇죠? 얘가 실근이 몇 개냐? 뭐 허근이 몇 개냐? 중근이냐? 이런 거니까 근의 개수에 대한 문제고 근의 개수에 대한 문제니까 뭘 생각해야 되는 거야? 판별식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x제곱 마이너스 2x ft 플러스 ft 이꼴 빵이다 라고 되어 있고 자, 이거의 근이래요. 이것은 x에 대한
방정식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아, x에 대한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거의 근은 무슨 값이라고요? x 값이라고요. 그럼 이 근은 x 값이야. 따라서 이 근의 개수에 대해서 생각하려면 이놈의 x에 대한 2차식에서의 판별식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럼 그 판별식은 짝수 판별식이니까 ft의 제곱 마이너스 ft가 되는 거네요. 즉 ft 곱하기 ft 마이너스 1인 거고, 즉 이놈이 0보다 크냐 작냐 0이냐에 따라서 근의 개수를 판별할 수 있는 거라고. 이제 문제로 가봤더니 아, 우리 수업 때 했던 거에 유사 문제구나. 기억부터. 자, ft 값이 최대래요. 그러면 ft가 최대란 얘기는 ft가 얼마란 얘기야? ft가 얼마란 얘기야? 2란 얘기죠. 그쵸? ft 최대값 2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ft가 2란 얘기야. 그럼 ft가 2가 되면 걔를 집어넣었더니 판별식은 양수잖아요.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기억났죠? 니은. 자, 중근을 갖는다. 뭐야? ft가 0이거나 아니면 1이란 얘기네. 그럼 니은은 중근이니까 판별식이 빵. 그러니까 ft가 0이거나 또는 ft가 1인 거고. 자, ft가 0되는 그러한 t값 몇 개입니까? 지금 봤더니 4개죠. ft는 1이라는 선을 다시 한번 그어주세요. ft는 1. 자, 거기 그림에다가 ft는 1을 그어줍니다. ft는 1. ft는 1. 그래요. ft는 1. 그러니까 ft가 1 되는 t값 3개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7개다. 니은 맞네요. 됐죠? 디귿. 절대값 t가 2보다 크면 그러면 t가 2보다 크거나 t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얘기고, 그럼 그렇게 되면 ft가 어떻게 돼? 0보다 작아지네요. ft가 음수면 얘는 이게 음수고 얘도 음수니까 판별식은 0보다 커지는 게 맞잖아.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인 거죠. 디귿은 틀렸네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18번. 아니 별거 아닌데, 그치? 문제들 보면 별거 아닌데 막상 풀 때 좀 잘 생각이 안 떠올라죠. 자, 18번.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어서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 이꼴 땅에 근이 알파랑 베타래요. 알파랑 베타래. 자, 우리가 어떤 근이 알파랑 베타다라는 말이 있으면 계속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만 떠올리기 쉬운데 항상 근의 정의도 같이 생각을 꼭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근의 정의랑 관련된 문제를 좀 많이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이 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얘기는 알파 베타에 대해서 당연히 두 근의 합 그리고 두 근의 곱도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 알파가 근이란 얘기는 알파를 대입해준 알파 제곱 더하기 P알파 더하기 Q가 0이란 얘기고, 마찬가지로 베타 제곱 더하기 P 베타 더하기 Q도 0이란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생각은 좀 해줘야 돼요. 자, 이제 18번에 뭘 묻고 있냐면 fn이라고 하는 것을 알파 n제곱 더하기 베타 n제곱이래요. 그러면 fn 플러스 2 플러스 p 곱하기 fn 플러스 1 플러스 q 곱하기 fn, 이거의 값을 구하라가 문제인데 대입해보자고. 그럼 얘는 fn을 알파 n, 베타 n이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그럼 얘는 알파의 n 플러스 2, 베타의 n 플러스 2, 얘는 p 곱하기 알파의 n 플러스 1, 베타의 n 플러스 1, 얘는
q 곱하기 알파 n, 베타 n 이었던 거고 이거를 더하는 거잖아. 그러면 두 개를 더해버리면 요것 따로 이것 따로 생각하자고요. 그럼 이거를 따로 생각하고 얘를 따로 생각한다면 이놈 세 개는 알파 n제곱으로 묶을 수 있잖아요. 인수분해 공통인수가 있으니까. 그럼 알파 n으로 묶어준 순간 뭐가 되니? 알파 제곱 플러스 p 알파 더하기 q가 돼버리죠. 마찬가지로 이놈도 베타의 n제곱으로 묶어버리면 베타 제곱 플러스 p 베타 플러스 q가 돼버리는데 얘가 바로 뭐라고요? 0이잖아요. 왜? 근의 정의. 얘도 0이잖아. 그러니까 0인 거야. 0이 정답이었어. 아마 시간 때문에 못 풀 수도 있어. 풀 수 있었는데 시간이 부족했죠. 그쵸? 핑계죠. 시간 관리는 했어야 돼. 시간 관리는 했어야 되고. 자, 이제 19번, 20번은 아마 문제를 푸는데 시간에 걸려서 제대로 못 봤을 거예요. 문제를. 그래서 이건 좀 천천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상황 자체를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선이 있어서 이렇게 선이 있는데 자, A랑 B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A랑 B가 원의 지름이래요. 원의 지름이고 점 D가 그 원 위의 점이니까 이게 원의 지름이고 원 위의 점이잖아. 그러니까 뭐다? 사실 얘는 직각인 거다. 그치? 지름을 밑변으로 하는 삼각형은 직각삼각형. 일단 수직 표시해줘야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이 얘도 지름이니까 직각삼각형인 건데 자, 문제에서 이게 연속된 이 길이들이 연속된 짝수래요. 짝수. 이 짝수를 뭐라고 표현하죠? 그냥 짝수. 수식으로는 EN이라고 표현하잖아. X가 아니잖아. 아까 문제 푼 거 보니까 막 얘를 다 막 X라고 썼던데 짝수는 EN인 거 아니야? 그 연속한 짝수는 EN, EN 플러스 2, EN 플러스 4, EN 플러스 6이라고 써야지. 그래서 가장 작은 놈부터 AD가 제일 작으니까 이 길이가 EN인 거고 그 다음 작은 놈은 여기네요. 그러니까 EN 플러스 2가 돼야 되죠. 연속한 짝수. 그 다음엔 이쪽이 EN 플러스 4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여기가 EN 플러스 6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이제 조건을 만족하는 두 원의 넓이의 합을 구하는 문제였어요. n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치? 얘를 만족하는 n의 값을 구하라가 문제인데 그 정석, 실력 정석은 아마 뭐 최근에는 풀었을 거야. 어쨌든 중학교 때 아마 풀었을 거고 실력 정석의 1단원의 가장 마지막 문제가 사실 얘랑 비슷한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는 더럽게 짜증나는 문제인데 얘는 그나마 괜찮아.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라는 거죠. 어떻게 풀어야 될까? 라고 물어봤어. 라고 했더니 직각인 건 알고 있으니까 우린 결국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지 않느냐. 뭘로? 피타고라스. 이거 제곱 마이너스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이잖아. 이 길이 구할 수 있잖아. 또 이 길이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두 놈을 더하면 얘가 된다를 이용해서 푸는 거야. 자, 그러면 동그라미부터 구하자. 그럼 동그라미의 값이라는 것은 결국 루트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뺀 거야. 그럼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주면 4인제곱, 4인제곱은 지워지고 그럼 남는 것은 24n 더하기 36 이렇게 되네요. 됐어요? 자, 마찬가지로 세모의 값을 구해주면 역시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뺀 거에 근호를 씌운 거니까 그러면 4n제곱 4n제곱 지워지고 이거 제곱해주면 8n 더하기 4 이렇게 남네요.
두 개를 더해버리면 2n 더하기 4인 거야. 자, 양변 다 2로 나눌 수 있죠. 다 2로 나눠주면 결국 루트 2로 나눴다는 얘기는 요 근호 안의 값은 4로 나눈 거니까 6n 더하기 9 플러스 루트 2n 플러스 1은 n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n 어떻게 구하니? 라고 물어봤어. 자, n 어떻게 구해요? 제곱. 그냥 제곱? 그냥 제곱하면 식이 깔끔해질까? 더 지저분해질까? 자, 근호를 없애는 게 목적이잖아. n 어떻게 구해요? 저기서 n 어떻게 구하니? n 어떻게, n 어떻게 구해요? n 어떻게 구해요? 아니, 무리수 더하기 무리수가 정수가 됐어. 그럼 우리는 무리수를 없애야 되는 거야. 근호를 없애려면, 자, 제곱한다고 해서 근호가 사라지나? 안 사라진다고. 그럼 n 어떻게 구하냐면, 넘기고 제곱을 두 번 해주는 거예요. 넘긴 다음에 제곱을 두 번 해주는 거라고. 자, 이거를 넘기고 제곱을 해봐요. 그럼 일단 얘는 사라지는 거잖아. 그러면 6n 더하기 9가 되고 이꼴. 그러면 넘기고 제곱했으니까 이거 제곱해주면 n제곱 플러스 4n 더하기 4. 그 다음에 얘 제곱해주면 2n 더하기 1 빼기 2 곱하기 n 더하기 2 곱하기 루트 2n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이 제수 어떻게 하면 돼? 얘만 다시 이항시켜서 제곱해주면 사라진다. 그래서 요 놈을 좌변으로 다시 넘기고 얘를 다시 우변으로 넘겨주는 거야. 그러면 자, 이 식은 n제곱 그 다음에 6n인데 6n을 빼니까 6n 서로 지워질 거고 상수는 5에서 9를 빼니까 마이너스 4는 이거 넘겼으니까 2 곱하기 n 플러스 2 곱하기 루트 2n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근데 약분되죠. n 더하기 2로. 그리고 n은 자연수니까. 그치? 어쨌든 n은 0 이상의 정수잖아요. 그러니까 양수가 될 수밖에 없고 n 더하기 2로 나눠주면 2 곱하기 루트 2n 플러스 1은 이꼴 n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다. 아, 제곱해주면 4 2n 더하기 1은 n제곱 마이너스 4n 더하기 4가 넘겨주면 다시 인수분해가 된다고. 그러면 n값 구할 수 있다야. 아,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에서부터 어떤 값을 구하는 거 있잖아. 이거 작년 부교재에도 여기에서 값 구하는 문제는 작년 부교재 2개 정도가 있었어요. 작년 부교재에도. 그래서 얘는 알아두는 게 좀 좋아. 그러니까 무리수가 2개 딱딱 있을 때 값 어떻게 구하냐? 그냥 지금 제곱하는 게 아니고 넘겨서 한번 제곱해주고 다시 정리 후 또 한번 제곱해주면 된다고. 그렇게 해주면 결국 걔가 2차 방정식의 꼴로 나온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 관계가 얘는 응용 문제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정말 어려웠던 그런 킬러 문제였던 거고요. 어려운 킬러 문제. 자, 20번입니다. 20번. 그리고 자, 20번. 자, 포인트는 그겁니다. 포인트는 서로 접하고 있다가 포인트야. 접하고 있다에다가 밑줄 걸어주세요. 아, 접한다야. 근데 2차 곡선이거든요. 2차 곡선이 접하면 뭘 말하는 거니? 판별식이 0이 되는 상황을 말하고 그때 x값은 결국 뭐야? 완전 제곱의 꼴로 바꿨을 때의 꼭지점의 x값을 말한다고. 다시 접한다는 것은 판별식이 얼마인 거야? 0이 되는 상황인 거고, 맞아요?
그럼 밑줄 그은 거에다가 접한다에다가 뭐라고 쓰니? 접한다에다가 첫 번째는 판별식이 0인 상황인 거고요. 판별식이 0이란 얘기는 그것이 무슨 상황인 거야? 완전 제곱식으로 그 값이 표현된다는 거라고요. 완전 제곱의 꼴로 표현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학교 1도 푸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가 0인데 이게 x축이랑 접해야 된대요. 그럼 a가 얼마인 거야? 4인 거잖아. 왜? 판별식이 0이다. 그래서 괜찮지만 이게 접한다는 얘기는 완전 제곱 꼴이 돼야 되는 거고 얘는 x 빼기 2의 제곱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맞잖아요. 그럼 이제 반대로 그럼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4가 0인데 이게 x축이랑 접해야 되는데 단 a는 0보다 크대. 그럼 a가 얼마인 건데? 이거 역시 4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다고. 아, 바로 그 상황인 거죠. 그러면 얘는 두 놈이 접한데 그러면 두 놈을 서로 뺐을 때의 판별식이 0 또는 두 놈을 뺐더니 완전 제곱의 꼴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라고. 그러면 우리는 둘 중 하나를 해석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자, fx는 어떤 꼴인데요?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2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알파일 때가 꼭지점의 x값이니까 x-알파의 제곱. 왜 상수는 몰라? a라고 쓰면 돼. 모르니까. gx는 최고차항 계수는 마이너스 3이고 x-베타의 제곱 더하기 b라고 쓸 수 있는데 두 함수가 접하니까 두 개를 서로 뺐을 때 뺀 결과가 판별식이 0이거나 아니면 완전 제곱의 꼴이 돼야 된다고요. 그럼 두 개를 빼버리면 이거부터 2 곱하기 풀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 알파 x 더하기 알파 제곱 플러스 a 빼니까 빼기 플러스 3 x제곱 마이너스 2 베타 x 더하기 베타 제곱 빼기 b 이렇게 되고 5x 제곱으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4알파 더하기 6베타 x로 시작하고 그 뒤에 블라블라가 있는 건데 나는 얘는 관심이 없는 거라고. 왜 관심이 없는 거냐면 문제가 뭔데요? 제가 접하더라 그때의 x값을 구하라가 문제였잖아. 그치? 접할 때 x만 구하는 게 문제라고. 접할 때 x는 2잖아요. 접할 때 x는 사실 뭐야? 이거 모른다 하더라도 접한다는 거 안다면 그때 x는 얘가 완전 제곱꼴로 바뀐다는 얘기고 그럼 그때 x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a인 거라고요. 아, 접할 때 x를 구하려면 5로 묶었을 때 그러면 이렇게 되는 요놈이 얘가 완전 제곱의 꼴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때 x는 뭐야? 10분의 4알파 더하기 6베타인 거죠. 하나 5분의 2알파 더하기 3베타가 정답이 된다고. 됐죠? 요 값인 거야. 자, 그러면 우리 20번까지 일단 풀이를 했는데 자, 혹시 여기 번호에 없는 것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분은 있습니까? 질문하고 싶은 번호 14번 14번 그 다음에 또 있어 14번 또 있어요? 나머지 개인 질문 받을게요. 자 14번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개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석적인 부분에서 좀 헷갈렸을 수도 있어. 해석적인 부분에서
자, 우리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결국 최소값에 대한 문제거든요. 구간이 정해져 있을 때 최소값인데, 근데 이제 fx라는 식 자체가 봤더니 이 fx가 다음 것이 주어져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2px 더하기 q고요. 자,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우리 얘를 완전 제곱의 꼴로 바꾸는 건 맞아. 그랬더니만 얘는 x-p의 제곱 플러스 q-p 제곱인 거죠. 그럼 이 자체로만 본다면 얘가 최소값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x의 범위가 있잖아. x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했냐면 0부터 1까지래요. 0부터 1까지. 됐죠? 자, 뭔 상황이 보니 요 놈은 꼭지점이 p, 로 시작하는데 그 p가 만약에 0보다 더 왼쪽에 있다면 잘못 자, p가 0보다 왼쪽에 있다면 그러면 자, 언제 최소인 거야? 0일 때가 최소인 거야. 그렇죠? p가 만약에 0과 1 사이에 있다면 그때는 그냥 얘가 최소값인 거고 p가 1보다 크다면 그러면 0일 때가 최소인 건데 그 최소값이 3이 돼요. 자, 다시 첫 번째 요 1년에 한 5번 정도는 저렇게 울리는 것 같아. 안정 불감증이 나중에 진짜 불나도 가만히 있을 거야. 아, 진짜. 자, x가, 그러니까 p가, 자, 0보다 작다면, 그러면, 최소값이 뭐라고요? p가 0보다 작으면, 이 구간에서는 0일 때가 최소잖아요. 맞아요? 그럼 물론 여기다 0 대입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p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생긴 놈이고, 이 함수는 이 구간에서는 0일 때가 제일 작은 값이고, 그럼 그 값은 q네요. 그럼 이때는, q는 3이 되는 거야. 두 번째, p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면 그때는 그냥 여기 요놈이 최소값인 거고 근데 그 최소값이 3이라고 했으니까 q 빼기 p 제곱은 3인 거고 마지막으로 p가 1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때는 이 상황이니까 이 구간에서는 1을 대입한 게 최소다. 그러니까 1 대입한 1-2p 더하기 q가 최소고 그게 3이라는 얘기인데 이제 문제로 갈게요. 자, 그럼 pq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를 돌아가면 되냐면 q는 q는 gp 이 함수의 그림을 그리라는 얘기는 이 q를 뭘로 보겠다는 얘기니? y로 보고 얘를 x값으로 보는 함수를 말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은 p가 0보다 작으면 p축이 이렇게 있어서 p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때는 이 q가 그 y가 3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때는 y가 3 이렇게 된 거죠. 3 p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그때는 이건데 우린 걔를 q는이니까 얘를 q는으로 고치면 p제곱 더하기 3이 되는 거죠. y는 gx, y는 x제곱 더하기 3. 그러니까 이때는 x제곱 더하기 3이라는 함수가 된 거고 마지막으로 p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럼 q는으로 고치면 2p 더하기 2니까 q는 gp, y는 gx, y는 2x 더하기 2, y는 2x 더하기 2라는 직선을 그린 거랍니다. 걔랑 똑같은 놈은 1번이 정답이겠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함수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얘는 의미를 잘 파악해서 복습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풀이를 오늘 좀 빨리 끝났다. 애들 시험 잘 봐가지고 질문이 별로 없었고 아까 내가 컷을 55점으로 잡았거든요. 컷 55점 잡았으니까 혹시 자기 점수가 55점을 넘지 않았다면 재시험 대상자이십니다. 재시험 대상자분들은 틀린 것들 요 쌍둥이 문제
싹 다 푸셔야 되는 거고, 제시험 대상자가 아니신 분들은 다시 한번 요거 틀린 거 우리가 준 요 프린트 있죠? 요 프린트에 틀린 거 문제 다시 푸시고요. 찍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푸시고 모르는 건 질문하시고 그게 다 해결됐으면 동일 번호의 쌍둥이 문제를 푸시면 돼요. 뒤에 있는. 자,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10분 뒤부터 쳤다가 풀이 들어갈 거고, 과제 질문 있으면 다 오늘 다 받을 테니까 같이 질문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은 어쨌든 테스트 일찍 끝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분들은 과제 질문을